안녕하세요. 오늘은 겟레디 윗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성대결절이어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그냥 좀 가볍게 살짝 수다를 떨면서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심심해요. 이 성대결절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이더라고요. 심심해 죽겠어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살짝씩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까지만 기초해놓은 상태고 얼굴에 프라이머를 얹어줄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메이크업을 막 너무 화려하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조 화장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추천을 했던 클리오 쿠션인데요. 이 쿠션 퍼프도 굉장히 좋지만 최근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스파츌라 브러쉬가 너무 좋아서 근데 너무 꼬질하다. 이제 빨대가 된 것 같아요. 스파츌라 브러쉬가 요새 너무 좋아서 쿠션도 스파츌라 브러쉬로 올려놓습니다. 슬슬 목이 잠기네요. 물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물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제가 성대결절 얘기를 언젠간 해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좀 썰을 풀어볼까 봐요. 제가 4월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3주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방송을 좀 텐션을 높여서 해야 되는 방송이 있었는데 미친 듯이 열정을 퍼붓고 딱 끝나고 보니까 목이 딱 쉬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도 방송을 막 너무 열정적으로 한 날에는 목이 쉴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괜찮겠지 그러려니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 날이 돼도 목이 쉬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가 주말에 스냅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몽실이랑 강아지랑 스냅 사진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불러야 돼요. 계속 몽실아 몽실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목을 너무 무리하게 쓴 거죠. 그리고 일요일에 방송을 하는데 어머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목소리가 이 성대결절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목 쉰 느낌이 아니라 나는 분명 이 음으로 말했는데 이 음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내 목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사고인데? 싶어서 월요일에 당장 제가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근데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후두 내시경을 한번 보자 했는데 그 후두 내시경은 이 입안으로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막 못하겠다고 계속 역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후두염인가 보다. 요즘 뭐 간절기니까 날씨도 건조하니까 후두염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후두염 약으로 처방해 주겠다. 이때부터 오리였어요, 원장님. 아무튼 그래서 약도 되게 세게 준다 해가지고 주사까지 맞고 진짜 항생제 완전 듬뿍 거의 약이 한 7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약을 세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약을 좀 세게 주면 항상 이틀 안에 나왔거든요. 워낙 세게 줘서. 근데 이틀째 됐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쎄한 거죠. 왜냐면 제가 그 병원을 저번에도 갔었을 때 잘못 진단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좀 더 오래 갔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 아예 다른 병원에 가봐야겠다 해서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대결절인 거예요. 세상에. 오늘 섀도우 뭐 쓰지? 요즘 약간 색조를 세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요걸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홀리콜리카 머추어 피치 아이 팔레트예요. 병원에서 가니까 역시나 제가 이걸 못했어요. 후드 내시경을. 그러니까 그럼 코로 봐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어야지. 제가 여기를 못하면 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랬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전 병원의 원장님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원장님한테 이렇게 코로 해서 후드 내시경을 봤는데 성대결절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
충격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좀 생각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제 남자친구가 성대 폴립이 예전에 생긴 적이 있었어요. 성대 폴립은 성대에 이렇게 약간 조그만 혹같이 되게 조그맣게 뭔가 물집 같은 게 생기는 건데, 근데 그거는 아예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아예 말을 진짜 일주일 동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폴립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갔었는데 다행히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닌 성대 결절이었던 거죠.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행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약은 뭐 항생제까지 처방받을 필요가 없대요. 그냥 말을 안 해야 된대요. 말을 안 하는 게 방법이래요. 제가 말을 하는 직업인데 말을 어떻게 안 하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그때 병원을 갔다가 한 이틀 정도 방송하고 한 나머지 한 4일 정도를 푹 쉬는 일정이었어요. 아예 일정이 스케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때 좀 말을 안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적당히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멀티가 안 돼요. 지금 화장품을 좀 찾고 올게요. 어쨌든 그러면 일단 말을 좀 적게 해봐야겠다 하고 말을 적게 하긴 했는데 막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적게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방송을 딱 하는데 너무 충격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더 심해져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약간 조금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냥 감기랑은 다른 거구나. 이게 진짜 그냥 감기가 아니라 결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를 그날 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하면서 나 그래도 나름 물론 말을 아예 하지 말랬지만 조금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남는 그 4일 정도 휴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낫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앞으로 방송은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그 다음 주에 방송이 엄청 많은 몰려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고 바로 한 4일 정도 말을 아예 안 했어. 진짜 그냥 간단한 말도 아예 안 하고. 말을 안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말이 정말 많았구나. 발성을 잘못 써서 성대결절이 온 것도 있겠지만 말을 정말 많이 해서 성대결절이 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잣말도 너무 많이 하고.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몽실이한테 대화를 너무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화장하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결국 카메라 켰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다. 아무튼 그러고 뭐 말을 4일 정도 안 하니까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겠다 하고 방송을 또 했어요. 하고 또 바로 쉰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저 또 괜찮은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심해졌다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스테로이드 약을 더 처방해줄 수는 없대요. 제가 그 전까지 한 9일 정도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처방해줄 수는 없고 이젠 진짜 그냥 기본 감기약만 받고 말을 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너무 좀 우울했었거든요. 그게 엊그저께였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을 하는데 좀 중요한 방송이었어요. 런칭 방송이었어가지고 좀 신경 써야 되는 방송인데 목소리가 또 안 나올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목소리 상태가 안 좋기만 하면 그나마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성대 쪽에서 이 목소리가 나오려는 게 막아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호흡이 안 돼요. 문장의 끝이 자꾸 이렇게 흐려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속눈썹 재사용 중입니다. 속눈썹을 이렇게 접착제 붙어있던 거를 다 야금야금 떼고 있었던 중이에요. 저만 재사용하는 거 아니죠? 물론 위생적으로 좋지 않지만 전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재사용해요. 위생적으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아깝잖아요.
물론 제가 속눈썹 사장님이지만 아깝다. 그리고 진짜로 속눈썹 하다 보니까 다들 재사용 문의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사용은 다들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TMI. 어쨌든 방송 어제 해보니까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상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켰습니다, 카메라를. 속눈썹은 못 참지. 그리고 속눈썹 약간 풀 붙이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저는 통속눈썹을 잘라서 붙이는데 눈이 동그랗다 보니까 통속눈썹을 그대로 붙여버리면 여기가 떠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2개 정도, 안 보이네? 2가닥 정도만? 못 보여드린다. 2가닥 정도만 이렇게 잘라놓거든요. 근데 잘라놓은 거를 속눈썹을 대부분 풀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요렇게 붙이시잖아요. 근데 이 앞에다 붙이는 거는 이 속눈썹 윗부분에다가 풀을 붙여야 되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 잠깐만. 이게 속눈썹이면 대부분 여기 중간을 이렇게 풀을 붙이는데 요 윗부분을 할 때는 여기 안쪽, 여기가 아니라 안쪽에다가 풀을 붙여주세요. 일단 붙이고 각도 조절을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역시 저는 초보 유튜버다 보니 설명이 어렵네요. 큰 통 속눈썹, 요거는 요 중간 부분에 붙일 거는 풀을 중간에 붙이고, 요 뒷부분에 붙일 거는 이 속눈썹의 아래쪽에다가 풀을 묻혀주는 게 편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다음에 제가 조금 아예 영상을 따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꼭 풀은 말려주시고요. 말려주시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샷 원킬 한 번에 성공해야 돼요. 이 말리는 거는 이미 한 번 말려놨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 번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다행이에요. 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재사용할 때 또 어떻게 재사용하는지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리무버로 살살살살 문질러서 긁어주세요가 모범적인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속눈썹 재사용하는 꿀팁 같은 영상 찍을 때도 리무버에다가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접착제를 닦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저는 좀 귀찮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해요. 그리고 리무버로 해야 확실히 깔끔하게 접착제가 제거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깔끔하지 않아도 그냥 쓰는 편이어서.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왜 접착제를 검정색으로 쓰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라인을 그릴 때 방금도 확인하셨겠지만 점막을 안 채워요. 그리고 아이라인 문신이 이미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또 거무튀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은 그냥 검정색 접착제를 쓰는 게 제일 자연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투명은 아무리 투명해도 약간 번쩍번쩍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라인으로 그려서 그거를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점막을 잘 못 채우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검정색 풀로 저의 점막을 채웁니다. 또 수다로 떠는 시간에 풀이 금세 말라버렸어가지고 원샷 원킬로 해볼게요. 안 돼. 실패. 어렵습니다. 제가 속눈썹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속눈썹은 붙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진짜 속눈썹 잘하는 방법은 연습뿐. 자주 붙여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주 붙일 때 비싼 걸로 연습하지 마시고 그냥 다이소 거 사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제 거 쓰세요. 다이소 거는 진짜 좋거든요. 요즘 너무 잘 나와서. 저도 초반에 속눈썹 연습할 때 다이소 걸로 했었는데 좋은데 쓰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적응되잖아요. 그리고 좀 비싼 속눈썹을 쓰다 보면 다이소 게 되게 무겁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좋은데 무겁다. 눈이
되게 여리고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무게감이 느껴져도 피로감이 되게 잘 느껴지거든요. 다이소께 저렴해서 좀 연습용으로 초반 쓰시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이 굉장히 많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좀 얇은, 좀 가벼운 속눈썹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속눈썹이 마르는 동안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저 눈썹 문신하고 싶어요. 눈썹이 평소에 이제 생얼로 돌아다닐 때가 되게 많은데 운동할 때 같이? 그럴 때 눈썹이 너무 없으니까 안 그래도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넓적해 보이는데 더 넓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찍을 때마다 되게 어려워했던 게 맞드는 거, 직업 특성상 맞드는 걸 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이제 컷 편집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가 안 뜨면 컷 편집이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가 무조건 떠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맞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강박증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영상이 마가 안 뜨고 있어요. 제가 지금 눈썹 그릴 때만 살짝 한번 마를 떠봤는데, 맞뜬다는 것은 말하는 거 중간에 약간 공간이 뜨는 거? 약간 정적 흐르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 그런 일 있었어요. 번호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좀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홍대를 가고 있는데요. 늦어가지고 좀 막 헐레벌떡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지도 보면서.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헐레벌떡 갈 때 저 앞에서 저랑 정말 한 0.1초? 눈이 마주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지나가고 나서 저기요 하는 거예요. 네? 이랬죠. 진짜 어떻게 했냐면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난 지금 마음 급해 죽겠는데, 난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빨리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약간 제 얼굴을 스캔하는 건지 뭔지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기다리겠어가지고 제가 진짜 늦어가지고 죄송해요 이러면서 그냥 뛰어갔거든요. 뿌리치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불렀을까? 처음엔 번호를 물어보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번호를 물어볼 거면은 바로 물어보지 않나요? 대부분? 근데 이게 멈춰서 있으니까 뭔가 약간 제 느낌상 번호 물어보려고 저기요를 외쳤는데 얼굴 보니까 좀 아닌데? 약간 이런 건가? 싶으면서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여서 그때 뛰어가지 말고 대답을 들어볼걸,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한 얼굴이 아닌데? 이거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저기요를 외쳤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뇌정지가 온 거지. 어떤 걸지 궁금하네.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번호 물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침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약간 뭔가 특정 장소, 카페라든지 뭔가 특정 장소, 뭐 내가 알바하는 공간에 누군가 왔다든지 막 이런 거는 이 사람을 좀 그래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행동을. 카페라는 공간 안에서 이 사람의 뭔가 행동을 봤을 거고, 뭐 친구랑 통화를 했으면 통화하는 그 말투를 봤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좀 고려해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서 번호를 물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길 가다가 바로 물어보는 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사람을 얼굴로만, 물론 너무 막 미친 듯이 예쁘고 막 누가 봐도 진짜 와 이건 연예인이다 싶을 정도로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면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길거리에서 얼굴 보고 바로 물어보는 거는 좀
진심이 아닐 것 같은 느낌? 가볍게 물어보는 느낌? 사실 길거리에서 누가 번호를 그렇게 물어본 적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그럴 때마다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뭘 보고, 나의 뭘 보고 번호를 물어보는 것일까? 이거는 홀리콜리카의 스텔스인데요. 이렇게 약간 은은해서 좋아요. 너무 과하지 않고. 제가 솔직히 볼터치를 잘 못하거든요. 항상 불타는 고구마가 되는데 얘는 아무리 덧칠해도 불타는 고구마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파우더를 원래 안 해서 파우더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얼굴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편이거든요. 얼굴 전체적으로 올릴 때 괜찮습니다. 포인트 되는 걸로 살짝만 좀 덧대어줄게요. 오, 하이라이터. 여기가 원래 깨졌었는데요. 또 깨졌어요. 근데 지금 이게 섀도우 사이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는 나중에. 어떡해. 너야, 너. 급하네요, 갑자기. 제가 외출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입술 빠진 거 컬러. 에뛰드 건데 픽싱... 모르겠어요. 이거 좀 나중에 확인해볼게요. 무슨 컬러인지 모르겠어요. 예쁘지 않아요? 색깔 되게 예쁘죠? 코랄빛인데 픽싱 되면서 색감이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쁘다. 이제 머리만 제가 간단하게 하고 올게요. 짜잔. 뭐 달라진 거 없죠? 맞아요. 달라진 게 없는 게 맞습니다. 오늘 헤어 제품 방송이어가지고 머리에 막 그렇게 크게 공들일 게 아니어서 그냥 생머리로 고데기만 했는데 층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생머리로 해도 약간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귀걸이. 이제 헤어 제품 방송할 때는 좀 귀걸이 같은 거 좀 잘 착용을 안 하기는 해요, 사실. 왜냐면 헤어에 좀 더 중점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오늘 방송이 르네위테르라서 또 르네위테르의 뭔가 프랑스 프리미엄 헤어 브랜드다 보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그만 로즈골드 컬러의 귀걸이를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새 다들 이렇게 히메커트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여기를 잘랐거든요? 여기도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해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얼굴형 보완은 되는데 뭔가 얼굴을 억지로 가려놓은 것 같은 느낌? 이거 안 하면 이런 느낌? 근데도 시원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가려볼게요. 그리고 애교살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거 하나만 더 해보려고요. 이거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펄 올리는 거 살짝만 올려도 펄이 바로 올려져요. 그냥 중앙 부분에만 올립니다. 완전 되게 엄청 도톰한 글리터 올린 것처럼 반짝이거든요? 이 화면에서는 좀 덜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이거까지만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데요. 비 오는 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 하나만 말하고 갈게요. 저도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짠! 바로 이겁니다. 헉슬리 거. 저 너무 지저분하게 썼나? 글씨가 다 지워져가지고 무슨 향인지 안 써있거든요? 근데 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인데 좀 많이 썼죠. 반 정도 썼는데 저희 향수를 좀 잘 안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반 정도 썼다는 거는 정말 자주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 오는 날만 뿌립니다. 비 오는 날 뿌리면 이 향기가 기가 막혀요. 솔직히 날 좋은 날 뿌리면 조금 무거운 향기인데 한번 뿌려볼까? 이게 무슨 향기랄까요? 되게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향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살짝 지나면 살짝 파우더리하게 변해서 부드러워가지고 그래서 코를 킁킁킁킁 하게 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가 지나갈 때 이런 비슷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사람 보면 무조건 뒤돌아봐요. 진짜로. 되게 향기가 시크하다고 해야 될까요? 중후한 그런 느낌이 나는 향수인데, 근데 이거 후기를 살펴보면 좀 더 뭐 여성스럽다 이런 얘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좀 더 중성적인 느낌, 되게 분위기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향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냐고요? 이거까지. 여기 비어가지고 요즘 여기 더 많이 비었어요. 제가 모발 이식을 했거든요. 이거 썰도 나중에 기회 되면 풀게요. 모발 이식을 했는데 여기는 계속 비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뭔 일이야? 그러면 저는 그럼 오늘도 제 목소리에 안녕을 기원하며 방송을 잘 해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